여러분, 지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노령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정작 이들을 돌봐줄 요양병원은 줄고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어린이집과 아기 돌봄 공간이 없어지고 대신 그곳에 요양원과 노인 돌봄 시설이 들어선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은 1577개에서 1342개로 무려 218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고 있다.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간병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간병에만 필요한 비용이 최저 월 300만 원이고 중증일 때는 600만 원도 들어가고 있어요. 24시간 가족 돌봄을 한다면 환자 가족의 삶은 멈춰버리게 되죠. 이런데 사회적 노인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개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간병 대란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양병원이 줄고 있을까요? 첫째, 비용 문제로 수가 구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의 정액 수가제를 적용받습니다. 하루 단위로 정해진 고정 금액만 지급받는 겁니다. 환자를 많이 돌보고 치료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해도 추가 수익이 없어요. 특히 중증 환자가 많을수록 적자가 커지고 기피하게 되죠. 여기에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환자가 많고 치료를 열심히 해도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는 바뀐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장기 입원을 줄이고 재택 돌봄과 지역 중심 돌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재택 돌봄과 의료, 주간 보호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등으로요. 결국 요양병원에 오래 있지 말고 집에서 돌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셋째, 결정적 변수로 간병비 급여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간병인 비용이 많이 커져서 간병 파산이나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029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에 환자 간병비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체 1342개 요양병원 중 500개만 지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와 가족은 당연히 지원되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머지 병원은? 운영 악화, 그리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피해가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점인데요.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받아주기 힘듭니다. 이미 의료 대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었죠. 그리고 재택 돌봄은 시스템이 아직 미비합니다. 재택 돌봄의 대표격인 방문 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뿐이고 주간 보호센터는 중증 환자 돌봄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의 이슈도 큽니다. 결국 재택 돌봄의 미미한 시스템의 결과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으로 전가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말 그대로 간병 대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정부가 지향하는 재택 통합 돌봄, 그 자체가 맞는 방향이라고 해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스템의 디테일을 살펴야 합니다. 재택 돌봄과 지역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뒤에 요양병원 감축과 재택 돌봄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을 예로 보면 2012년부터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하고 2023년에는 법적으로 아예 폐지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스템을 전환하기에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릅니다. 이대로 급하게 정책과 시스템을 바꾼다면 환자와 가족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양병원 폐업의 증가는 단순히 한 병원의 경영 문제만은 아닌 거죠. 나와 내 가족의 간병 문제로 직결되니까요.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간병 대란은 닥칠 거고 개인의 피해는 크게 됩니다.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실행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정책의 흐름을 알아두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이 편에서는 그렇다면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